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6일 9시 18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알랭 바디우의 수학 예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수학자들이 철학적인 반면에 이제 철학자들은 수학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디우가 하는데요. 그 이제 증명의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우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볼 부분에서는 수학자들이 철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철학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수학과 철학 사이의 대화가 이중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중적으로 단절됐다는 것은 수학자는 철학적이지 않고 철학자는 수학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양방향으로 서로 철학적이거나 수학적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철학자들이 수학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만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자기 학문을 연구하면서 전혀 철학적인 문제를 탐구해야 된다고 이제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철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디우의 입장이 좀 이상한 거죠. 생소한 거죠. 과학자들은 아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철학자들이 지금 수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학이나 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그 보편성이나 그 고유한 진리에 대해 자문하지 않아도 좋다고 정당화하는 일종의 실증주의가 장착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데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수학자들은 보편성이나 진리에 대한 고찰은 불필요하다는 듯이 이제 생각한다 이건데 이게 굉장히 좀 논쟁이 되죠. 지금 수학자들은 자신들이 진리나 보편적인 걸 찾는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보편성이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학문을 했을 때 좀 학문이 의미 있는지 가치 있는지를 평가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과 진리에 대한 고찰은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전혀 그거를 불필요하다. 왜 그걸 고찰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죠. 게다가 또 이제 자기들이 탐구하는 거는 뭐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조건의 어떤 개별적인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찾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데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선생님은 이런 세태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어떻게 보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우가 하는 말이 그 책임은 철학자들 쪽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철학에 관심이 없고 철학이 수학에 관심이 없는 거는 철학자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학과 철학이 분리되는 문제는 철학자들에게만 있다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참 천천히 보면 나오니까 한 번씩 볼게요. 네, 분명히 나는 수학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도 철학자들이 몇 사람 있다. 과거에는 데카르트에서 푸엥카레에 이르기까지 분명 그랬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도 철학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철학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우딘이라는 집합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숙고, 우딘의 숙고는 무한이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한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철학적 성질을 띱니다. 그렇죠. 이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탐구하는 대상, 주제를 논할 때 개념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특정화를 해야만 이제 우리의 탐구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탐구를 할 때. 근데 이제 이 우딘이라는 학자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지금 탐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수학자들은 줄곧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매번 수학이 존재론이냐 언어게임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도 어려운 문제에 푹 빠져 지낼 수 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철학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수학자들은 철학에서처럼 탐구의 대상이나 탐구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질 않는다. 즉 수학자들은 자기 학문의 탐구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철학은 어떻다? 탐구의 대상, 존재론, 이게 존재 맞아? 뭐가 존재야? 진짜 존재가 뭐야? 진짜 존재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게임, 탐구 방식이죠.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아? 그 방식이 언제까지 옳다고 할 수 있어? 미래에도 오를까? 과거에는 달랐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수학에는 없다 이겁니다. 획일화된 어떤 탐구 대상과 획일화된 어떤 탐구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한테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철학은 그러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동료에게 과시하는 맛으로 수학을 밤낮으로 연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철학은 전혀 그렇지 않죠. 과시하려고 뭔가 과시하는 맛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 쓸데기 없어 이런 식으로 가고 하겠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학자들이 공유하는 철학에 대한 무관심을 기꺼이 용서하는 까닭은 그들이 자기 실존의 긴장되고 별 소득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연구에 바쳐 인류 전체에 탁월하게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자 얘기하죠. 수학자들이 철학에 무관심해도 용서하는 이유가 소득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연구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철학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에 이런 그 존재론이냐 이제 뭐 언어 형식주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철학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철학도 분명히 이런 그 소득 없어 보이는 연구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너무 한정적으로 수학만 그런 것처럼 철학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뭐라 하고 있죠. 분명히 철학에서도 두 종류로 나뉠 겁니다. 철학에서도 그냥 회의적인 시선을 제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탐구를 하는 사람. 뭐 물론 여기가 99라면은 여기가 1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비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수학만 전체적으로 좋다. 근데 하긴 확률적으로 그러네요. 수학에서 탐구하는 사람은 거의 한 100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교육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수학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철학이 참 암담하긴 하고, 수학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탐구하거나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디우 말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소득 없는 연구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철학에서도 일부 있다. 이것도 있는데 너무 수학자만 좋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을 한번 하고 읽게 되면은, 지배적인 반동적 정치의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신수학자들 같은 건 없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반동적 정치의 강화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정치적으로 뭔가 정치적이거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지금 작용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데 수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디우가 답변을 하니까 질문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여기 처음부터 철학자들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학과 수학이 멀어진다면 그건 철학자 탓이냐?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금 수학자들은 전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보냐 했더니 철학자들 때문이다. 그러면 나중에 수학자들이 멀어지면 철학자들 때문에 그런 거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책임이 철학자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학과 철학이 분리되는 문제, 앞서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학자들이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철학은 분리가 안 됐다. 게다가 우딘도 분리한 적이 없다. 현대 수학자들은 일부 철학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철학자들은 지금 수학적인 걸 안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바디우가 했던 얘기는 과거에도 이미
과거에 이제 철학자들도 분명히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학적인 걸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탐구를 해왔는데 지금 안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안 그렇다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철학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어떤 학문이든 간에 철학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념이나 이런 걸 구체화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모든 문제는 이제 철학에게 있다. 철학은 문제 덩어리인 걸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어쩔 수 없긴 하죠. 철학이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학은 철학적이고 철학은 전혀 수학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그런 도입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내용은 내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